학회 정회원이시고 대학과학회 정회원이시다. 그리고 지식과 예 많이 가져 박수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한데 사실 경산대학교에서 자기 세부 분과만 볼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제가 안 본 분과는 아마 혈종 빼고는 알레르기는 제가 잘 안 보고 나머지 파트는 아마 거의 다 봐서 깊이는 없습니다만, 마이코플라즈마가 조금 유행을 하면서 아마 고민이 되셔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90% 이상이 내성균이 나온다고 돼 있어가지고 레슨 책이 바뀌었습니다. 21판 레슨 책하고 같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잘 아시다시피 공기 중에 4시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 이하에서는 드물 다고 했었는데 3세 이하에서도 있다고 되어 있고 5세 이상에서는 구역구토가 있을 수 있고 설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독감이랑 사실 유행할 때는 두 개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이제 있는 사람이 많아서 4개월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실 마크로라이드를 사용하더라도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떨어지고 기침을 하는 동안에는 전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예방을 좀 잘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 책에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긴 한데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백신을 페일했고 그냥 이제 이게 공기 중에 기침하면서 침이 나가거나 하면서 감염이 잘 생기니까 마스크 끼고 기침 예절 잘 지켜달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이 떨어지고 증상은 좀 좋아지긴 하더라도 기침이 지속되는 단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항생제 치료 후에라도 이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끼고 다니고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언제까지 다녀야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마크로라이드가 아니라 이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퀴놀론을 애들한테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퀴놀론을 써야 될지 고민을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8세 이상에서 쓰게 되어 있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톡시사이클린을 많이 쓰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내 아웃브레이크 있는 경우에만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아지스로마이신을 항생제 예방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루틴하게 사용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제일 고민스러운 건데, 요새 검사가 이게 PCR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성이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마이코플라즈마라고 봐야 되냐? 근데 제일 고민스러운 게 S 뉴모니아랑 마이코플라즈마가 동시에 나오는 게 너무 많고 그게 다 H 인플루엔자까지 나오니까 저희끼리는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는 그냥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를 그냥 3일만이라도 팔로우를 해서 올라가는 애들만 기다라고 하자라고 지금 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티바이오틱 검사 다 루틴을 다 합니까?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통 다른 데서 치료하다가 그렇게 온 애들이 더 많아서 그냥 루틴하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 사실 검사가 양성이라 하더라도 그게 기다 아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CRP가 깨놓은 애들이 대부분 다 전원이 되오니까 저희는 검사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감을 좀 아마 많이 하다 보면 폐렴 환자가 많아지면 삭감을 당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수가 안 많아서 삭감을 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제가 이제 순서를 조금 제가 맘대로 조절해서 왔는데, 일단 알고 계신 것처럼 오리스로마이신은 지금 국가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록시스로마이신이 사라졌더라고요. 레슨 3개. 클라리스로마이신하고 아지스로마이신만 적혀있고, 그 다음 테트라사이클린이랑 퀴놀론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쓰고 나서 증상이 있고 나서 3, 4일 이내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적혀있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면 거꾸로 가보세요.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1판 가장 최근에 나온 레슨에는 이제 첫 마디는 그거 베타락탐의 제제나 이제 트리메서프림이나 박테린도 효과가 없고 림파피신도 효과 없고 이제 그람파스티브균에서는 미네졸리드는 효과가 없다. 효과 있는 거는 요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크로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리 사용하면 좋다라고 적혀 있고, 3, 4일 이내에 사용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매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는 말이고, 마크로라이드는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균을 이제 정체시키는 스태틱한 효과가 있는 약이고 8세 미만에서는 효과적인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는 뭐가 좋으냐, 아지스로마이신이 제일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지스로마이신이나 클라리스로마이신 동시에 레지스턴스가 많아서 쓰기가 좀 힘들고요.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약은 클라리스로마이신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아지스로마이신 10mg 하루 3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날은 그러니까 100일이랑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첫날은 10mg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5mg 해서 5일 동안 총 5일 동안 투여하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넥스트. 그 테트라사이클린은 10mg을 하루에 2번 해가지고 7일에서 14일 동안 사용하게 되어 있고 8세 이상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레보플록사신을 써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750mg을 하루에 한 번 주는 걸로 해서 7일에서 14일을 준다. 그래서 마크로라이드와 다르게 박테리 사이달한 이펙트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점은 용량이 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걸로 MIC가 높다라고 해서 소화에서는 되도록이면 마크로라이드를 우선적으로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넬슨 책이었고요. 이거는 정말 심플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유나신 쓰다가 계속 열이 안 떨어지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검사상에서는 열만 좀 나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고 라이트 미들로베 뉴모니아가 좀 심해서 레버레토리 파인딩에 특별한 건 없는데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가 1대 1280이고 콜드 루틴이 1대 256이라서 그냥 아지스로마이신을 그때는 3일간 쓰고 전국 3일 뒤에 이렇게 롱이 풀리는 게 보여서 들여보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마크로라이드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크로라이드 리시스턴트 스트레인이 이제 내전식에도 나와 있는데 23S 리보좀 만드는 그 RNA 뮤테이션이 있어서 그렇고 이거 나중에 여러 개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제는 넬슨 책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90% 이상에서 리지스턴트 스트레인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나 남미는 뭐 10%에서 30%까지 나와서 낮게 되어 있는데 중국, 일본에 많고 사실 저희도 높은 게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도 지금 막 클라리스로바이신을 쓰고 있어서 헬리코박터 균도 지금 내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넬슨 책에는 48시간 경과 후 고전이 없으면 마크로라이드 리지스턴트 스트레인으로 생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로라이드 리지스턴스는 뭘 쓰느냐가 독시사이클이나 레보플록사신입니다. 이거 제가 슬라이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넬슨 20판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넬슨 20판에서는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쓰라 그러면서 피놀론에 토스플록사신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용 안 하고 있고 2014년도 리뷰에서는 아까 전에 마크로라이드 리지스턴트의 정의가 좀 달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마이코플라즈마 안티바디와 콜드루틴 검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뒤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이 항생제를 적절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계속될 때 3일 쓰고 나서니까 지금 리지스턴트가 48시간 기다린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2014년에는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반응이 없으면 리지스턴트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48시간으로 짧아진 게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시사이클린을 몸무게당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데 맥시멈 200 이상을 주지 말라고 적혀 있고요. 레보플록사신은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2번을 주게 되어 있는데 5세 미만에서는 2번, 그 다음에 그 5세 이상에서는 하루에 한 번으로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넬슨 책에 20판에 비해서 21판에서 바뀐 거는 일본에서 사용 중인 아까 토스플록사신 말고 다른 플록사신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그 캡토라이드라는 캡텍이라는 약이 있었거든요. 마크로라이드 아까 그 알리보솜에 있는 그 리지스턴스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 그 약이 있었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없어졌던 것 같은데 이 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얘는 이제 와서 플라이 퓨전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보시면 4년 3개월인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물이 점점 심해지고 애가 점점 나빠져서 왔고 레버레토리 파인딩에서는 이니셜로 마이코플라즈마가 1대 130에 콜드오지 1대 30인데 CRP는 저희가 리트입니다. 224로 높아서 방코마이신을 애드하고 봤는데 이제 이니셜 체스트 페인 상에서는 라이트 미들로비 슬로에사인 양성이라서 데큐비투스 찍었더니 물이 이렇게 차 있었고 그 이제 소라센테시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WBC가 910개 나오고 폴리도미넌트라서 일단 입주데이트로 보고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타이트가 안 높으니까 리모코쿠스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세프탁심 쓰고 세프탁심 썼는데 계속 열이 지속되니까 찜찜하다 하고 방코마이신 쓰고 아지스로마이신 쓰고 했습니다. 근데 4일째 계속 열이 지속되고
소라센테시스를 하고 결국 스테로이드를 2mg을 투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열이 떨어지고 플라이들이 좋아져서 좋아지나 보다 이제 다시 8일째 열이 나서 검사를 다시 했더니 마이코플라즈마가 1대 1280으로 오르고 폴더골트린도 1대 1280으로 올라서 이미 이제 아지스로마신을 쓴 상태였기 때문에 레보플록사신으로 바꾸고 나서 9일째 떨어졌는데 다시 고민스러웠던 거는 방코마이신이었어요. 포타슘 때문에 끊어서 열이 떨어진 게 아닐까 생각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드럭 빼고 가능성도 조금 생각했어야 되고 CRP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마이코플라즈마가 리지스턴트 타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로플록사신 11초야 하고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호흡기 알레르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테로이드를 쓰라 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 그런 플루라이드 표전이 많은 환자들인데 대학에 보내셔서 메티피드 펄스를 때리는 게 더 낫다.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좀 힘들어하는 애들, 플루라이드 표전 없는 애들, LDH가 높지 않은 애들은 그냥 오랄로 1에서 2mg 정도 먹이시면 kg당 해서 먹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넬슨 책에서는 CNS 인바로먼트가 있거나 래시가 있거나 그러니까 스티븐 존슨이 의심되면 쓰라고 적혀있긴 한데 IVIG도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아빠가 의사인데 애가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고 플루라이드 부정이 차서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자 했더니 아빠가 이제 스테로이드 안 쓰고 싶다. 그래서 IVIG를 썼는데 개인적으로 IVIG보다 메티피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플루라이드 리지스턴트 마이코플라즈마 니모니아는 이제 LDH가 높을수록 더 의심을 해야 되고 열이 7일 이상 될 때 콘솔리데이션 한쪽 롭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점점 나빠지는 소견이 보이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펄스를 때릴 거냐 아니면 1에서 2mg 정도 안티인플라메이토리를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2017년에 그 전에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애들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를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33명, 사용하지 않는 52명 중에서 사실은 입원 기간은 차이가 없었는데 피버 듀레이션이 이제 하루 정도 차이가 나서 열이 더 빨리 좋아지더라. 그래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니모니아 패턴이나 입원 기간이나 그런 것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티피디 펄스 테라피를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 논문이고 2014년도에 보고가 있었고요. 이때 보시면 펄스 테라피를 한 애들은 다 특징이 플루라이드 퓨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호흡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고 그 다음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온 히스토리가 되게 많고 그래서 IgM 포지티브고 콜드 골티딘이 다 올라가는 소견이 좀 보였던 거였고 헤파타이티스 같은 건데고 나머지는 없었던 애들이었는데 다 쓰고 나서 좋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가 의심되는 경우 특히 하이피버가 있고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 숨이 좀 빠르고 힘들고 도거 타입 뉴모니아가 있고 플루라이드 퓨전이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아까 앞 환자들은 전부 다 이때는 록시스로마이신 루리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과서 상에서 없어져 버렸고 클라리스로마이신이나 베타라탐을 쓰다가 나중에 다 마이코플라즈마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한 폐렴이 있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도 리프렉토리 그룹에서 이제 아까처럼 1에서 2mg 써도 좋고 아니면 펄스 때려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S RRNA의 뮤테이션이 관찰된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연구가 54명 중에 1명, 그다음에 11명 중에 7명, 6명 중에 4명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렉토리라는 말이 또 붙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렉토리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란 7일 이상 열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롱의 테스트가 점점 나빠지고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라. 근데 올해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펄스 테라피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학으로 보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근데 문제는 하도 많이 때리다 보니까 애들이 사이코시스가 보여서 좀 힘들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사이코시스 경험하시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애기 일본에서 한 건데 보면 뉴모니아 스코어를 매겨보고 여기서 좀 안 좋다 싶으면 CT까지 찍고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에 대한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해 보는데 애가 임상적으로 더 나빠지고 체스트 피해가 더 나빠진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LDH 레벨을 확인해라. 그래서 LDH가 많이 올라가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좋겠다. 일본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인데요. 2019년 올해 발표된 건데 얘는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첫날 체스트가 그러니까 하루 이게 보면 하루 만에 열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나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ARDS라서 인투베이션 하고 그 다음날 완전히 멀티오가 폐혈로 생겨가지고 에코모 돌리고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적혀있냐면 18일째고요. 두 번째 사진이. 근데 C가 보면 105일째 사진이고 D가 326일째 사진이다. 근데 저희도 제가 체스트페이 완전히 좋아지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좋아지고 이제 아이바이디 쓰고 맥키피디 펄스 때리고 로바타임 뉴모니아인데 좋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병원 케이스?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 백에서 잡고 있어요. 충남대. 대전에 이제 많이. 근데 이런 케이스 저희 조금 이따 한 케이스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해서 좋아지냐라는 이야기 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는 아시다시피 균 자체가 이렇게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 셀 이뮤니티를 더 강화시켜서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인터루킨 18번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셀 이뮤니티를 좀 감소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렁의 손상을 줄여보자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세라피는 이제 레스피레이토리 페일로가 있을 때만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점점점 심해지는 애들한테는 하이도즈, 아까 펄스 세라피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점점 마이코플라즈마에서는 펄스 세라피를 심한 경우에는 하는 게 좋다고 감사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잘 뜹니다. 물을 챙겨주셔서. 플러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에서는 이제 펄스 세라피를 하루에 30mg 아니면 하루에 1g, K당 30mg 쓰거나 아니면 하루에 1g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일간 투여하는 것을 해주는데 아주 빠르게 좋아지더라라는 보고가 2015년,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세 남았는데요. 케이스 3인데 케이스 4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2015년 케이스인데 6일 전부터 열이 나서 해열제 먹고 보다가 3일 전까지 계속 열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폭통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아마 진주 아동병원이었을 것 같긴 한데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 뉴모니아 소견이 있어서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이나 세프트리악선을 치료를 했는데 애가 이제 점점 나빠져서 전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로 하트레이트가 이제 120회고 레스피레이션은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렁사운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레브레토리 반팅 상에서는 근데 뉴트로필이 91.4%로 약간 마일드한 루코사이토시스 있는 거 말고 CRP도 43.4로 별로 높지 않았고 이니셜로 확실히 마이코플라즈마 1:80 코드 드네가티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내렁이 보시면 지금 오른쪽 아래쪽이랑 왼쪽 뒤랑 오른쪽 이제 아마 실루엣 사인은 네가티브니까 뒤쪽 세 번 그 아래쪽 로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프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눕혀서 찍었더니 블러리 퓨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일째 계속 열이 나고 레프트 뉴모니아가 점점 심해지는 소견이 보이고 라이트 플러리 퓨전이 계속돼서 다시 처음에 세프탁심하고 아지드스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마크로라이드가 그 그람 파지티브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썼는데 이제 3일째 안 되겠다 광포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일째 다시 랩을 했는데 뉴트로필이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CRP가 178로 올라갔고 혹시나 해서 검사했는데 마이코플라즈마가 그 3일 만에 1280으로 올라갔고 콜드 루틴이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뀌어서 소라센티시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9도까지 열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7일째까지로 반지를 이렇게 썼는데도 그리고 얼굴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이게 왜 1.5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1.5mg 썼더라고요. 세프탁신 DC하고 약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 아지스루마이신일 때는 더블 도즈를 써봤습니다. 게이지당 20mg을 써보고 그래서 8일째 아마 체스트에 물 때문에 열이 계속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체스트 튜브를 넣었고요. 그러면서 방금만 DC 했는데도 계속 열이 나서 독치 사이클이 아까 9살입니다. 독치 사이클을 추가했습니다. 12일째 좋아져서 이제 총 입원한 날짜로부터 12일을 처방해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입주 데이트로 나왔었고요. WBC 100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첫 번째 히스토리가 이겁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케이스고 똑같은 남자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일 전에 다시 퇴원했다가 3일째 다시 그러니까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다시 왔어요. 호흡곤란이 생겨서. 그래서 클라리스로마이신이랑 그때는 이제 메티피디를 좀 더 올려서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4일 전 이제 다시 병원에 다시 오기 4일 전에 외래에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침 가래가 있고 있어서 미코라이틱스를 처방받고 그 기간을 했는데 당일날 다시 열이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롱 사운드가 잘 안 들리고 위싱이나 안 들리고 약간 콜 사운드, 브리딩 사운드만 들리고 왜 소리가 잘 안 들리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트로필은 70.7%대 14,580으로 또 올리시 놓고 시아핀은 다시 올랐거든요. 105.1로. 체스트 피해가 아까 보셨던 걔거든요. 보시면 아까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에 여기 물 같은 게 이상하게 약간 이게 잘못된 사진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데큐비투스를 찍어도 플라이 퓨전처럼 움직이지는 않으면서 이 모양으로 남아있고 레프트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열이 계속 났고 그다음 4일 전 외래에서 찍은 사진이나 지금 다시 입은한 사진이나 그냥 양쪽 로우롭에 있는 게 굉장히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지 하고 이제 레보플록사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4일로 사용하기로 하자. 그다음 스테로이드는 이제 조금 펄스를 때려보고 하자 해가지고 펄스를 때리고 봤는데 이제 열은 떨어졌는데 마이코플라스마는 안티바이는 1280인데 홀정부터 네가티브 나와서 아닐 것이다 했는데 라이노바이러스 나와서 라이노바이러스 때문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3일째 열도 떨어졌고 좀 좋아져서 라이노바이러스라고 생각했는데 체스트에 있는 요 아까 보였던 병변이 아래쪽에 로우롭에 있던 거는 아래쪽은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라이트 쪽도 CVA 쪽도 다 그 포스트 프레닝 앵글 쪽도 다 좋아졌는데 계속 하얀 병변이 보여서 이게 왜 남아있지 하고 했는데 제가 CT 사진을 못 가져왔고요. 그래서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왜 안 좋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10일째도 보면 풀릴 때도 안 풀리고 계속 안 좋았거든요. 얘가 숨이 계속 찬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라이트 미들 롭에 6.8cm짜리에 그리고 레프트 쪽에도 3.5cm짜리 엠파이어가 진단다는 거예요. 업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엠파이어만 이제 요즘에는 수술방에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스피레이션 해보겠다고 영상의학과 쌤한테 그 다음날 16일째 좀 봐주세요. 전파로 아스피레이션 좀 해주세요 했더니 엠파이어만 아니었던 거죠. 엠파이어만 아니고 이제 네크로타이즈 뉴모니아라고 마이코플라스마 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스테로이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효과지 치료하고 흔적은 남아 있는데 지금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스마의 또 다른 합병증이 네크로타이즈 뉴모니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저희 되돌아서 생각하면 처음 왔을 때 메티피디 펄스랑 아이바이를 빵 때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됐던 2014년과 15년 케이스였거든요. 이때 메르스 유행할 때 막 저희가 난리 떨었던 그 상황이었나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네크로타이즈 뉴모니아는 꼭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가장 흔한 것은 S 뉴모니아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알 커뮤니티 어쿠아이드 뉴모니아에 의해서 생기는데 꼭 렁 업세스랑 폴모너리 강그렌 사이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네크로시스가 왔기 때문에 렁이 원래대로 회복이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열이 안 나니까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큰 패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가 숨을 못 쉬고 체스트 피가 빨리 호전이 안 됐을 때는 빨리 CT를 찍어서 저희가 이벨루에이션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서포티브 케어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수술을 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